예, 잠깐 쉬었다 오셨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금 물권편의 물권 변동 중에서 3절에 우리 저번 시간에 등기 청구권까지 배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 무효 등기의 유용, 중간 생략 등기, 가등기, 중복의 보존 등기 나오는데 요게 다 어디 나오냐면 등기법에서 2차 과목 공시법의 등기법에서 나오는 내용들인데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우리 민법에서 출제 빈도가 높은 것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포인트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표제부의 등기는 유용, 안 돼요.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인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무효더라. 그 다음에 3자 합의가 있어야 등기 청구가 가능하고 없으면 대위 신청 가능. 아직 잘 모르겠죠. 이거 다 보고 나면 그냥 확 눈에 들어올 겁니다. 가등기는 실체법상 어떠한 효력이 없고 본등기 시의 순위 확정적 효력만 있어요. 그리고 물권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 시이며 가등기 시로 소급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거 요 가등기 요것도 이따 살펴볼 텐데, 자, 일단 우리가 뭐부터 보냐면 교재에 무효 등기의 유용이 162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162페이지. 그러면 무효 등기의 유용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유용에다가 여기다가 재활용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재활용. 자, 요거는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예를 들어서 바로 설명을 들어가면 여기 지금 A가요, B한테 돈 2억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줬답니다. 저당권 설정해 줬대요. 그러면 지금 갑구는 소유자가 A니까 이렇게 A 앞으로 등기가 돼 있고 을구에 1번 저당권 설정이 B 앞으로 2억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겠죠? 자, 그런데 이 A가 돈을 갚았어요. 그럼 돈을 갚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유식한 말로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다 그랬죠?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면 굳이 말소 등기하지 않더라도 이 저당권은 어떻게 무효의 등기가 되는 거죠? 저당권이 소멸하는 거죠. 이게 어디 나오냐면 우리가 187조 배울 때 187조의 교재 156페이지에 나와요. 156페이지에 2번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에서 몇 번이냐면 7번, 동그라미 7번 내용인데, 자, 거기서 봤던 내용인데, 아무튼 봐봐요. 그러면 굳이 말소 등기하지 않더라도 요 저당권은 소멸하니까 요거는 돈 갚으니까 그냥 무효의 등기가 된 거죠. 그런데 이 A가 한 2달쯤 있다가 다시 B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야, 미안한데 이전에처럼 2억도 빌려줘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B가 그래, 너 신용 있으니까 내가 2억 한 번 더 빌려줄게. 하지만 우리 저번처럼 저당권은 설정해야지 라고 얘기했더니 A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아. 내가 여기 저당권 설정 등기, 무효의 등기를 아직 말소 안 했거든. 그러니까 금액도 2억 똑같으니까 우리 요 저당권 설정 그대로 재활용하자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유용이에요. 즉 무효의 등기였던 것이 실체관계가 다시 일치가 되면서 다시 써먹을 수 있는 것, 재활용할 수 있는 게 무효등기의 유용이란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한번 살펴보면 쌍괄호 1번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얘기를 굉장히 어렵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게 무효등기의 유용, 재활용이고요. 그 다음에 유용의 사례에서 방금 전에 봤던 게 요 동그라미 2번이죠. 동그라미 2번. 무효인 저당권 등기나 담보 가등기도 저당권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유용하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제3자가 없는 한 이러한 등기의 유용도 가능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방금 전에 요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요거를 무효로 써먹으려고 그러는데 요 2달 사이에 말을 들어서 여기 전세권자가 하나 밑에 후순위자로 들어오죠. 그럼 이에 관련된 제3자가 들어오면 이 무효의 등기를 다시 유용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건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저당권 등기나 담보가 등기를 유용하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제3자가 없는 한, 요 괄호, 새로운 이해관계가 없는 한
이러한 등기의 유용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1번에 가장매매의 유용은 뭐냐면 요 가장매매의 유용 요것도 간단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 여기 지금 A가 B한테 우리 허위 통정의 표시 있죠? 가장매매했어요. 지금 여기 채권자들이 있는데 요 채무를 얘가 면탈하려는 그 목적으로 얘네들이 짜고 서로 통정을 해가지고 매매했죠. 그러면 이거 등기가 지금 누가 앞으로 돼 있습니까? A에서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B 앞으로 이렇게 매매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통정 허위 표시는 언제나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요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가 돼. 자, 하지만 이 B가 요 건물에 실제로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야, A한테 야, 이거 있잖아. 그냥 나한테 내가 실제로 돈 너한테 줄 테니까 이거 그냥 나한테 팔어. 라고 했더니 A가 알았어.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비록 무효의 등기지만 가장 매매로 의한 무효의 등기지만 실제로 나중에 돈 줬죠. 그래서 실체관계가 이제 부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 등기 써먹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지만 나중에 적법한 매매 계약이 있으면 그 무효인 등기를 유용해서 유효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등기도 무효인 가등기도 요것도 유효한 가등기로 바꾸기로 한 약정은 유용한데 자 여기서는 소급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따 가등기에서 순위가 소급한다 그래가지고 이 약정이 가등기시로 소급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때부터 전용하기로 한 약정이 있을 때부터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가 가등기시로 소급해서 유효한 등기로는 될 수 없다는 거. 요거 정도. 그래서 유용이 되는 게 가장 전형적인 예가 요 2번이 가장 전형적인 예입니다. 요거하고 1번하고 3번 보는데 가등기는 어떻게 해요? 소급하는 게 아니라 전용하기로 한 약정할 때부터 그렇게 되더라. 그 다음에 유용의 한계는 요건 뭐냐면요. 유용이 아무거나 다 되는 건 아니고 이해관계 있는 경우에는 유용할 수 없다 그랬죠. 이 세 가지 경우 다 그래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유용할 수 없고 첫 번째는 표제부와 멸실된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 자, 그러니까 표제부의 등기는 사실관계를 적는 거기 때문에 유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요 멸실된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 요 동그라미 치세요. 얘도 유용할 수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 건물이 있어가지고요. 요 건물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A가 해놓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불타서 이게 없어져 버렸어. 근데 A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요 건물과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건물을 세웠다 하더라도 요 보존 등기를 또 써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존 등기하고 다시 지은 건물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 소멸되어 있던 멸실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지 새로운 건물의 보존 등기라고 볼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 보존 등기와 표제부의 등기는 어떻게 유용할 수 없다. 요 내용까지. 여기가 뭐냐면 무효 등기의 유용이었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요 4번이 중간 생략 등기인데, 자, 중간 생략 등기는요, 우리가 이름을 먼저, 여기 병이 빠졌네. 여기 지금 병이 있는데, 갑이 을한테 요 토지를 매매하고요. 을은 병한테 매매를 하죠. 그러면 등기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원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갑에서 을로, 그 다음에 병으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이 돼야 되죠. 그런데 요 중간에 을을 빼먹고 얘네들이 어떻게 자꾸 등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등기를 갑에서 병으로 곧바로 등기를 하게끔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갑에서 병으로 곧바로 등기하려는 이유는 얘네들 뭐 때문에 그래? 세금을 탈루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면
요렇게 한 단계를 거치고 가면 취득세, 양도세, 취득세, 양도세 내지만 곧바로 가면은 취득세, 양도세를 한 번에 낼 수 있고 그 조세 차익으로 얘가 조금 더 비싸게 받고 얘한테 조금 더 싸게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셋 다 좋은 거란 말이에요. 세금을 얘네들이 안 내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적법합니다. 요거 부적법한 행위예요. 요 중간생략 등기가. 하지만 요 매매 거래, 갑에서 병으로 가는 이 등기 자체, 이 등기는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얘네들이 부적법하긴 하지만, 그죠? 요 중간생략 등기라는 게 실정법을 위반한 부적법한 관계이긴 하지만, 갑에서 병으로 가는 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요거는 뭐다? 유효라는 겁니다. 유효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유효라고 얘네들이 아무 처벌도 안 받는 건 아니에요.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해서 얘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1억 이하의 벌금인가 아무튼 굉장히 중한 벌을 받게 돼요. 하지만 뭐는 유효야? 여기에서 요로 가는 거, 곧바로 등기하는 것 자체는 뭐가 된다? 유효라는 거. 요거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갑을 병에 전원 합의가 있으면 요 최종 양도인 병이 최종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이에요. 양수인 그리고 매수인, 최종 양수인, 최종 매수인인 병이 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때 합의는 갑과 을 그리고 을과 병의 합의뿐만 아니라 요 최종 양수인과 최초 양도인의 둘의 합의까지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전원 합의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 병이 뭐가 있는 거예요?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와 유사한 게 모두 생략 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모두 생략 등기. 이거는 뭐냐면은 이 중간 생략 등기가 굉장히 유사한데, 예를 들어서 여기 건물을 갑이 요렇게 새로 지었죠. 근데 미등기 상태에서 을한테 요거를 매매했어요. 그럼 원래 등기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1번 보존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갑한테 되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가 을 앞으로 돼야 되는데, 얘네들도 세금을 아낄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갑 앞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을 앞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앞머리를 생략했다 그래서 보존 등기를 생략했다 그래서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는데, 이 경우도 중간 생략 등기가 유사하게 유효긴 유효예요. 유효야. 요것도 유효이긴 하지만 얘네들도 벌금 두들겨 맞을 거 다 맞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 정도를 일단 베이스로 알고,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얘네 이름을 잘 알아요. 이름을. 무슨 뜻이냐? 이거 제가 좀 실수를 했는데 양수인이고 요거 매수인이에요. 이 갑을병이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갑은 최초 양도인, 최초 매도인. 살짝 틀린데 그냥 우리 시험에서는 구별 안 하니까 최초 양도인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최초 매도인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요. 이 병은 최종 양수인, 최종 매수인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나오고요. 이 을은 중간자로 나올 때도 있고 중간 취득자, 중간 매수인, 중간 양수인 뭐 다 돼요. 그러니까 이름이 뭐로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혼동을 하시면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셔라.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중간 생략 등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 우리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토지 허가를 2번 받아야 되는데, 토지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중간 생략 등기는 한 번밖에 허락 안 받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 무조건 무효예요. 허가 받든 안 받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처음에 중간 생략 등기 나오면 일단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지 보시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면 무조건 무효, 아니면은 유효로 가면 됩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교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62페이지 의는 그냥 한번 보시고요. 이번에 이거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위반한 중간 생략 등기도 뭐다? 유효다. 유효. 근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무효라고 했죠. 자, 중간 생략 등기 합의 3명의 전원 합의가 없는 한 최종 양수인은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중간 취득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무슨 얘기냐? 자, 여기 지금 여기 토지가 있고 A, B, C 이렇게 중간 생략 등기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셋이 합의가 있으면 요 C는 A에게 나한테 직접 등기해줘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셋이 합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 A와 B 얘네 둘의 합의는 있었는데 얘네들끼리의 합의가 없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은 안 나오고 대신 누구를 대위해서 B를 대위해서 C가 요 B 앞으로 등기를 할 수는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대위 행사를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자기한테 직접 등기하는 건 안 되고 B 앞으로 대위 행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자, 그래서 최3자의 합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요건 이 얘기예요. 얘네들끼리도 A와 B, B와 C, 그리고 A와 C까지 요거까지 합의가 다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도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미 격려된 중간 생략 등기의 효력 볼게요. 자, 보면은 1번에 이미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어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일단은 원래는 합의가 있어야지 등기 청구를 할 수 있었죠. 근데 합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 생략 등기가 됐대요. 그러면 그냥 유효한 거야. 중간 생략 등기가 유효하더라도 저 밑줄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는 적법한 등기 원인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밑줄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적법한 등기 원인은 될 수 없어요. 유효이긴 하지만 3번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설사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무효. 그 다음에 상속인이 상속 등기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도 실체관계가 부합하면 유효이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원래 우리 187조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187조에서 여기 지금 부동산이 A 앞으로 되어 있는데 A가 사망해서 A의 앞으로 상속이 여기 되는 게 상속 아닙니까? 근데 등기가 지금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소유권자 A로 돼야 되는데 요 A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자기 앞으로 이렇게 등기한 다음에 B한테, 즉 얘가 양수인 또는 매수인 아닙니까? 양수인에게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상속 등기 없이 곧바로 등기를 하면 중간 생략 등기임에도 불구하고 요 등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요것도 중간 생략 등기를 뭐 유사하게. 그래서 상속인이 상속 등기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곧장 하는 경우에도 실체관계가 부합하면 유효이다. 마치 중간 생략 등기와 유사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합의에 의한 중간 생략 등기 청구권 보세요. 비록 최종 양수인이 중간 취득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이 직접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초와 최종 매도인과 양수인 사이에도 합의가 있어야 돼. 없으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요 2번, 3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봐봐요. 중간 생략 등기가 요 별표, 요 2번하고 3번 별표.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다 하여 중간 취득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거나 최초 양도인의 중간 취득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토지가 있어가지고 아까 우리 갑을병으로 했죠. A, B, C나 갑을병 괜찮은데 갑을병 이렇게 됐을 때 지금 합의가 있어서 요 갑이 그러니까 요 병이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라고 청구권이 있다고 치더라도
있다고 치더라도 요 최초 누구예요? 중간 취득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는 청구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초 양도인이 중간 취득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보세요. 병이 합의가 있으면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최초 양도인과 중간 취득자 간에 서로 대금을 얘는 줘야 되고 매매 대금을 줘야 되고 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원래 을한테 해줘야 될 의무들이 있었죠. 이런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제 이렇게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의무가 소멸된다. 아니에요. 소멸되지 않아요.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 따라서 이렇게 얘네 둘 간의 의무와 권리가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그대로 남아있어.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가 있은 후에도 자체 이거 중요한 겁니다. 최초 양도인은 중간 취득자가 돈을 안 주면은 최종 양수인한테 이전 등기를 안 해줘 임마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요거 의무가 둘이 있잖아요. 근데 얘가 돈을 안 주면은 얘한테 거절할 수 있어. 등기 안 해줘 임마. 왜? 우리 돈 안 줬거든.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초 양도인과 중간 취득자 간에 매매 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됐어. 자, 근데 이 갑이 합의했다가 갑이 을한테 야, 니네들 중간 생략 등기하면 싸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매매 대금 조금 더 줘라고 매매 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됐는데 이때 인상된 매매 대금을 을이 안 주죠? 그 경우에는 갑이 어떻게 해요? 이것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중간 생략 등기를 하더라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3자 합의 후에 최초 매도인과 중간 취득자 매수인 똑같다 그랬죠? 매수인의 매매 계약을 서로 합의 해제해버리면 최초 매도인은 이를 이유로 최종 매수인한테 이전 등기 철구가 아니야. 이전 등기 청구죠.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것도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병이 있는데 지금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병한테 있죠? 근데 얘네 둘이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얘가 청구하더라도 이거를 갑이 거절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합의 해제해버리면 해제가 되면 이거를 거절하는 거죠. 뭐 당연한 거죠. 원래 얘한테 이전하는 게 원래 을한테 갔다가 병한테 가는 거니까. 아셨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중간 생략 등기는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잘해야 되는데 사람 이름 잘 알아야 돼. 사람 이름. 얘네들의 이름이 누군지 여기 되게 헷갈리네요. 최초가 누군지 이름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무효입니다. 원래는 유효야. 하지만 적법한 등기 원인으로 치는 건 아니에요. 유효라고 하지만. 그리고 합의가 셋이 다 돼야 돼. 합의가 없으면은 어떻게 돼야 돼? 합의가 없으면 대위 신청만 가능. 대위 신청만은 직접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갑과 을 간의 요 사이의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따라서 을이 만약에 이행을 안 해주고 있으면 이거를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 등기 청구에 대해서. 요게 바로 중간 생략 등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A가 B한테 가등기를 해줄 때 가등기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요. 요 가등기 권리자에게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요. 순위를 보존. 순위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가등기하는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등기법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인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에 의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무슨 얘기냐? 여기 지금 건물주인 A가 B한테 소유권 이전해 주기로 계약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A가 좀 사기꾼 기질이 농후하니까 이 B가 야, 너 내가 계약금 더 줄 테니까 6월 1일 날
가등기 해주고 10월 30일 날 본등기 해줘 라고 한 거죠. 그러면 요 6월 1일 날 가등기를 이렇게 해줬죠. B한테 6월 1일 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 A가 가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본등기 하기 전에 가령 7월 1일 날 C한테 요거 소유권 이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C 해서 7월 1일 날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A가 팔 수 있어요. 가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요 매도인 A가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어요. 그러면 본등기가 나중에 여기 소유권 이전 B 앞으로 이렇게 10월 30일 날 본등기 되죠. 그러면 등기가 된 날짜가 얘는 7월 1일이고 얘는 7월 30일이지만 얘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에 의하고 가등기와 본등기가 서로 이 순위 번호를 공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록 10월 30일 날 본등기가 됐지만 순위는 어디로 가는 거야? 순위는 바로 요 가등기시로 소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B가 C보다 더 빠르게 되는 거예요. 순위는. 왜? 얘는 순위 번호 2번이고 얘는 3번이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직권말소 당해요. 직권말소. 그러니까 요 가등기하고 본등기 사이에 오는 이런 소유권 이전 등기뿐만 아니라 가압류 또는 저당권 이런 애들은 중간에 오는 놈은 싹 직권말소 당해요. 물론 등기법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간에 오는데도 말소 안 당하는 애들도 예외적으로 있는데 그건 등기법 시간에도 배우는 거고 우리 민법 시간에 그냥 중간에 오는 애들은 다 직권말소 당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에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에 있죠. 그러니까 순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시로 소급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요 본등기가 되기 전까지 여기 본등기 되기 전까지 여기까지 누가 집주인이에요? 누가? 자, 이 C가 있으면 헷갈리니까 C는 이제 지워버리고, 자, C는 지워버리고, 이런 C 없다고 쳤을 때, 자, C 없어. 아직 본등기 하기 전이죠. 본등기 하기 전에 누가 집주인입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A가 집주인이에요. 본등기 하기 전에는. 왜? 아니, 본등기 하기 전에 A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팔 수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아직 집주인은 누구다? A예요. 하지만 언제부터?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누가 집주인이야? 요 B가 집주인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권 변동의 효력은 어디로? 본등기 시부터 발생하는 거지. 본등기 했다 그래서 가등기 시로 소급하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본등기 하면 가등기 시로 소급하는 건 뭐였어요? 그렇죠. 순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가등기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순위를 보존하기 위한 건데, 왜냐면 이 가등기는 본등기 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가등기는 본등기 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어떤 효력밖에 없냐면 순위만 어느 쪽으로? 가등기시로 소급하는 그런 효력만 있지, 물권 변동의 효력은 뭐예요? 물권 변동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아요. 시험에 잘 나와요. 시험에 뭐라고 하냐면 본등기를 하게 되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가등기시에 소급한다. X. 뭐야? 그렇죠. 물권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 시부터인데 가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는 어떻게? 순위는 가등기시로 소급한다.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만. 이거 주의하셔요. 이거 즉 무슨 얘기냐? 실제로 이제 이 B가 집주인이 돼서 들어와서 살기 할 수 있는 건 10월 30일인데 얘가 본등기를 하게 돼서 나중에 혹시 무슨 경매 같은 일이 벌어지면 순위는 그때 경매할 때 순위는 어느 때로 따지는 거야? 가등기 할 때로 순위를 따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가등기하고 본등기에서 물권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 때. 하지만 가등기 때 본등기 하게 되면 순위만 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가등기를 실체법상 어떠한 효력도 없다 그래요. 실체법상 어떠한 효력도 없어요. 다만 뭐만 본등기를 한 다음에 순위만 가등기시로 소급하는 효력만 있더라. 그거를 꼭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가등기는. 아셨죠? 오케이. 그러면 가등기 한번 살펴보면 교재 한번 보세요. 몇 페이지 보시냐면 164페이지 1번 가등기는 가등기 권리자가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 허용하는 등기이다. 물권적 청구권을 자, 우리 방금 전에 보면 요 B를 가등기 권리자라 그래요. 권리자. 그리고 요 A를 가등기 의무자. 그리고 요를 가등기 명의인이라고도 합니다. 가등기 명의인. 이렇게도 불러요. 그러면 이때 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것이 요게 B가 채권적 청구권을 이 가등기는 뭐밖에 못하냐면 채권적 청구권만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게 가등기예요. 물권적 청구권은 어떻게? 그렇죠.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자, 그래서 이 B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채권 청구권. 자,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거고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본등기 전의 효력. 자, 밑줄. 가등기는 본등기 전까지는 실체법상 어떠한 효력도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다만 계속 밑줄.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를 가등기시로 소급하는 효력만 있대요. 순위 동그라미. 자, 그래서 주의하시고 따라서 물권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 시에 발생하므로 가등기 시에 소급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물권 변동의 효력은 언제요? 본등기 시에 발생하는 거지 가등기로 다시 가는 거 아니야. 뭐만? 순위만. 자, 그러면 이번에 실체법상 어떠한 효력도 없으니까 가등기 권리자는 이 무효인 보존등기가 있어요. 이중의 보존등기 이런 게 있는데 중복된 무효의 보존등기인 중복된 보존등기는 무효인데 이런 것도 말소를 청구할 수 없어요. 왜? 얘는 실체법상 아무런 힘이 없어. 본등기를 한 다음에 청구해야 돼. 아시죠? 3번 가등기의 추정력은 자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나중에 추정력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이거는 추측하는 건데 가등기가 격려된 것만으로 가등기된 청구권에 기초적인 법률 관계가 존재한다는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무슨 뜻이냐면 가등기가 이렇게 됐죠. 그럼 가등기가 등기가 돼 있으니까 얘 가등기가 있으니까 나중에 본등기를 할 어떤 법률적인 권리나 법률 관계가 있겠네 라고 추정이 안 돼요. 그것까지 추정이 안 돼. 왜? 왜냐면 가등기는 어떠한 실체법상 효력이 없어요. 본등기 하기 전까지는. 아셨죠? 그래서 이런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가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는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가등기도 가능하고 가등기의 이전 등기도 가능해요. 그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한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요 가등기 있잖아요. 요 가등기를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근데 부기등기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를 주등기 3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부기 1로 요 가등기를 이전해 줄 수도 있고요. 또는 이 부기 1로 이 가등기의 가등기도 가능하다. 둘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려요. 그래서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므로 10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멸된다. 그래서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는 본등기를 실행하기 전이면 소멸시효를 이유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자, 저기 무슨 얘기냐? 자, 얘가 지금 6월 1일 날
가등기 했죠. 그리고 가등기하고 본등기 사이에서도 집주인은 A니까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다 그랬어요. 소유권 이전 시. 그래서 본등기하게 되면 얘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죠?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는데 만약에 얘가 10년 동안 요 본등기 청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거 소멸시효에 걸리죠. 그러면 이 C가 가등기한테 이 가등기를 말소해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제 본등기할 청구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원래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얘가 요 가등기를 말소할 수도 있다. 그 얘기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요 소유권이 C로 지금 넘어갔죠. 그런 다음에 B가 이렇게 본등기할 때 등기하러 A한테 가서 등기해달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C한테 가서 등기해달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A하고 같이 가서 등기하는 거니까 본등기의 상대방은 누가 된다? 본등기의 상대방은 A가 되는 거지 C가 아니다. 왜? 본등기 하게 되면 얘는 직권말소 당하는 애인데 얘가 가서 등기해 주지 않겠죠. 그죠? 누구랑 가야 돼? A랑 가야 되는 거. 얘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가등기에서 본등기 사이에 혹시 여기 저당권 같은 게 막 있잖아요. 저당권, 가압류 이런 게 있으면 본등기, 즉 여기 가등기하고 본등기 사이에 온 모든 등기는 다 어떻게 된다? 직권말소 당합니다. 물론 등기법에서 예외적인 게 있는데 민법에서는 그냥 이 사이에 오는 가압류, 저당권, 소유권 이전 등기 싹 다 그냥 직권말소 당한다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가셔서 이제 볼게요. 본등기 하게 되면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즉,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 자,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격려된 중간 처분적 등기는 직권말소 당한다. 그래서 뭐 예를 적어 놨습니다. 중간에 오는 놈들 싹 직권말소. 그리고 요거 본등기의 상대방은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이지 제3취득자인 본등기 시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제가 여기 B가 본등기 하러 갈 때 A하고 간다 그랬지 C라고 안 그랬죠. 그랬을 때 이 A를 뭐라 그러냐면 가등기 시의 소유자라고도 부릅니다. 본등기 시의 소유자는 C인데, 그죠? 가등기 할 때 A가 소유자였죠. 오케이. 됐어요. 자. 요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가등기는. 그 다음에 중복의 보존 등기는 쫙 나와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간단합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등기가 여기 부동산이 하나 있으면 소유권 일물 일권주의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하나밖에 없어야 되죠. 근데 이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두 개가 돼 있어요. 요즘엔 이런 일 없어요. 요즘엔 이런 일 없는데 옛날에 6.25 사변 터지고 나서 이렇게 실수로 다시 전쟁 후에 이걸 복구할 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두 개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무조건 뭐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냐면 선등기가 유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된 등기는 무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여기 그거만 아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중복의 보존 등기가 토지 건물 넘어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중복의 보존 등기하면 선등기 유효 끝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자 포인트 한번 볼까요? 소유권 보존 등기 표제부의 등기는 무효 등기에 유용이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한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무효예요. 3자 합의가 있어야지 등기 청구가 가능하고 없으면 대위 신청한다. 그리고 가등기는 실체법상 어떠한 효력이 없고 본등기 시에 순위 확정적 효력만 있다. 순위만 소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권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 시이며 가등기 시로 소급하지 않는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등기법에서도 이 내용들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쉬었다가 이제 우리 물권의 변동 마지막 세 번째 시간 한번 즐겨 보자고요. 조금만 쉬었다 오세요.